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이 살았던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고센에는 바로가 야곱의 가족에게 주었던 라암셋이 있었습니다. 라암셋은 총리였던 요셉이 가족들과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센은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애굽이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이 고센은 구별된 지역이 되어 재앙을 받지 않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고센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장소는 고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센 지역은 우리가 일반 지리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피라미드는 보고 고센은 못 보는 성지순례객들이 많아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을 보면 카이로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올드 카이로 박물관을 보고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제벨무서로 갑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그 성지순례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충고하거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고센 지역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빅터 호수가에서 자게 합니다. 이 빅터 호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을 홍해로 추정되는 제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면 홍해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비동으로 추정하는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간 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센 지역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센 지역의 풍요로운 이 환경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광야에 거친 환경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그 어려움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가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한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볼 때는 왜 출애굽의 감격을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했을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센 지역의 풍요와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 나래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은 요셉의 거처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 폭이 약 240km, 또 남북의 길이가 160km 되는 매우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또 이곳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면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기후도 농사짓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곡창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고 있는 벼를 재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나라 어느 평야지대에 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고센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50mm 이내에서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지역이지만 나일강 물이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나일강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운하가 잘 정비되어 있어 물이 풍부한 평야 지역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라암셋 부근 고센 가까운 곳으로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을 해서 건설한 국고성이었던 라암셋과 비돔이 있습니다. 이 고센은 가축을 기르는데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것을 더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이 고센 지역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지역은 아닙니다. 반면에 야곱 가족에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풀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가축을 기르는 데는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윈윈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 키우기 좋은 고센 지역을 차지했고 또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짓기에 적당치는 않지만 그들의 가축을 키워줄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고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센 지역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한 가족이 민족이 된 터전이 된 이 고센 땅은 너무 풍부한 곳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야 될 광야와 비교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지역에서의 풍요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시키신 것을 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 중에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성지를 공부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 가나안 땅을 미리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서 가나안과 고센 지역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은 평야보다는 산악지대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산이 있고 산 때문에 골짜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미리 교육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국고성이었던 라암셋을 가보겠습니다. 이 라암셋은 야곱의 가족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좋은 땅 라암셋이었다 그럽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라암세스라고 하였지만 개정역에서는 라암셋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라암세스나 라암셋은 같은 곳의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이명동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축한 국고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발지가 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 국고성으로 기록된 비돔과 라암셋은 고센 지역에 있었습니다. 람세스 시대 때 이집트의 수도는 노아몬이었지만은 하부 이집트의 수도였던 중요한 도시는 라암셋이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아바리스라고 부르는 텔 엘 다바와 타니스로 부르는 곳이 추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는 이제는 타니스보다 아바리스를 라암셋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은 소안이라고 보는 타니스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카이로에서는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지류인 펠리스 강가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자인 함자라고 하는 사람은 1928년에 이 텔 엘 다바라고도 부르는 이 아바리스 부근에서 세티 1세와 그 유명한 바로였던 람세스 2세의 궁전터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전이나 왕궁에만 쓰는 아름다운 채색의 타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1940년에는 왕궁 목욕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고고학팀은 1987년부터 이곳에서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998년에는 황금으로 덮여 있는 유적도 발견했고 1999년에는 대규모의 마국간과 람세스 2세의 석상을 쌓아놓은 기초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 독일 발굴단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피라메세라고 하는 이곳은 아문의 사랑스러운 람세스의 저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1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저지대입니다. 또 아스완댐으로 인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지하 수면이 높아지면서 이곳은 유적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이 지역은 승용차 외에는 버스 같은 큰 교통수단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라암셋 유적은 대부분의 성지 순례객들은 가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12, 13, 19왕조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신왕국 말기에 쇠퇴하기 시작됐고 이곳에 있던 많은 건축물들과 조각품들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과 또 비베세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석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옮겨져서 안타깝게도 이곳은 거의 흔적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유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지역 가면 오스트리아
에서 파견한 발굴단이 발굴단 숙소까지 만들어 놓고 발굴을 계속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그 주위가 습지대이고 그 모래 언덕으로 쌓여서 이제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돔은 텔 엘 마스쿠트라고 보는 언덕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인솔할 때 꼭 가보는 것이 바로 이 비돔으로 추정되는 텔 엘 마스쿠타입니다. 우상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직까지 발굴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많은 그 유적들이 있고 또 그 유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비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고센 지역에 없는 성읍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겪는 광야의 고생 때문에 출애굽의 감격이 식어져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 고센 땅의 고통과 사내 아이들까지도 때로는 포기해야 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고센만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고 고센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고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고센의 풍요를 포기하고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나안은 고센을 떠나고 광야의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센은 어디입니까? 만약 이곳이 고센이라면 우리는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